안녕하십니까? 2022년 1회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과목은 부대 행사 기획하고 운영 파트입니다. 부대 행사 기획 운영은 전체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NCS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시회하고 이벤트. 이벤트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행사장 접근로 계획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죠. 근데 행사장 접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하고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행사장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이벤트에 대표적으로 뭐 축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행사장 접근할 때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이제 접근로 계획하고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보기 한번 보고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사장 접근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출연자의 이동로, 시설 장비의 이동로,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를 위한 통로 등은 필요시 중복하여 운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2번. 방문객의 이동이 가장 큰 중심이 되지만 프로그램 출연자의 접근, 시설 장비의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 3번. 행사장 내의 동선의 구성은 방문객의 쾌적성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번. 프로그램 행사장으로 향하는 동선은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인 동선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어떤 게 답인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옳지 않은 것은 이잖아요. 일단 접근로, 행사장으로 접근할 때 누가 활용을 하나요? 출연자들 이동하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동하는 사람들, 뭐 트럭이든 큰 어떤 장비들을 이동을 해야 되죠. 필요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음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식음료를 위한 통로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요시에 중복해서 운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절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출연자가 이동을 하는데 그 길에 식음료 서비스 같이 이동을 한다라던가 뭐 장비가 같이 이동한다라던가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프로그램 출연자의 접근, 시설 장비의 이동 등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문객,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동하는 그 동선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역시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그 출연자들 중에서도 지금 뭐 축제나 이벤트 위주로 지금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출연자들 그들만의 비밀 통로로 이동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행사장 내 동선 구성은 방문객의 쾌적성, 그쵸? 쾌적성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네, 이동하는 동선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개방적인 동선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폐쇄적인 동선을 활용하면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시에 막 그 관중이 몰려서 어떠한 그 뭐 사고가 일어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인 걸 활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이벤트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문제는 몇 번 나왔어요. 그쵸? 이벤트 관리자의 역할. 관리자. 1. 이벤트 개최 의뢰자 및 스폰서의 요구 수용을 위한 관리. 2. 이벤트 조직 관리 운영. 3. 이벤트 개최 성과에 대한 예측과 평가. 4. 참가자 안내와 등록 업무 수행. 너무 쉽죠? 네, 상식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참가자 안내 등록 업무 누가 하나요? 우리 운영요원들이 진행을 하죠. 자, 63번입니다. 전시회 운영 인력 운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전시회에 관련된 문제죠. 1. 전시 책임자는 파트별로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 근무자를 교육한다. 2. 근무지별로 운영요원의 필요 인원수를 파악하여 배치하되 봉사자, 아르바이트 등 외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3번.
전시회 위기관리 업무는 중요 보안 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기관리 관련 자료는 전담 조직 구성원들만 공유한다. 4번 전시회 개최 전 위기관리팀 전체에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네, 우리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죠. 전담 조직 구성원들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안전하고 위기관리 업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모두 공유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이벤트 연출 리허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리허설 잘 알고 계시죠? 행사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첫 리허설은 이벤트 개최일 전날 시행한다. 2번, 리허설 시행 전 현장 연출의 수정 및 보완을 완벽히 하여 리허설 과정에서는 연출 및 시나리오 수정이 없어야 한다. 3번, 리허설 진행 시 VIP 동선 체크를 위해 최소 1회 이상 VIP 사전 방문을 요청한다. 4번, 리허설은 행사장 세팅 완료 후 큐시트에 맞추어 진행한다. 가장 옳은 것이니까 나머지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게 가장 옳을까요? 네, 조금 생소하실까요? 네. 일단은 답은 행사장 세팅 완료 후 우리가 이제 큐시트라고 하는 게 있죠. 큐시트에 맞추어 진행한다. 이 큐시트라고 하는 건 시간, 이 시간대를 그러니까 초까지 다 기록을 해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표시한 작업을 큐시트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행사장이 세팅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완료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은 그럼 왜 틀렸을까요? 첫 리허설은 이벤트 개최일 전날 시행한다.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는 일주일 전에 첫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해요. 리허설은 종류별로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래쪽에 다시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근데 무조건 개최하기 전날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 리허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허설 시행 전 현장 연출의 수정 및 보완을 완벽히 하여 시행하기 전에 리허설을 시행하기 전에 수정하고 보완을 완벽하게 하면 좋죠. 그래서 리허설 과정에서는 수정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행사든 어떤 이벤트든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다 보면 수정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없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 진행 시 VIP 동선 체크를 위해 최소 1회 이상 VIP 사전 방문을 요청한다. 이 VIP도 VIP 나름이지만 웬만하면 VIP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대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역 이런 자리로서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지 VIP가 직접 와서 동선 체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허설은 이제 아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이벤트의 실행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과정으로,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전 과정으로 1회 이상 진행한다. 네, 여기 보시면 시스템 리허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진 리허설이라는 것도 있고 전체 리허설 아니면 이름을 최종 리허설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 리허설 같은 경우는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러니까 리허설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행사장이 다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되면 큐시트에 맞춰서 뭐부터 시작을 한다? 시스템 리허설. 음향, 조명, 장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시스템의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 출연진이 맞춰서 이제 등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출연진이 이때는 이제 나와서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풀 그 시간 동안 다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지 음향, 조명 이런 게 괜찮은지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A부터 Z까지 다 리허설을 하는데 최종 리허설이다라고 이제 이 용어도 쓰는데 대신에 또 드레스 리허설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용어가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리허설을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타이밍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시스템, VIP 출연진, 스텝 역할 이것들을 다 식순에 맞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리허설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장 연출에 수정하고 보완, 리허설을 하면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선 계획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진행을 해봤더니 이런 동선보다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뭐 VIP가 입장하고 퇴장하고 하는 데를 우리가 원래 큐시트대로 만들었지만 얘를 좀 조정을 해야겠다 한다라면 이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6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대 유형은 무대와 객석 사이에 건축적인 구획을 둔 무대 형식으로 액자 무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출연진의 등장과 퇴장이 쉬우며 시각적 효과와 관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나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가 먼 편입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대하고 관련된 거는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자유 배치형 무대, 영어로는 블랙박스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돌출 무대, 트러스트 스테이지, 그 다음에 원형 무대, 아레나 스테이지, 그 다음에 프로시니엄 무대, 프로시니엄 스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뭘까요? 답을 알려드리면 지금 설명에 해당되는 거는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보는 그러니까 무대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연진하고 출연진이 등장하고 퇴장할 때 이 뒤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객들이 다 무대를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시니엄 무대고요. 그 다음에 무대에 관련돼서 좀 더 소개를 좀 드리면 블랙박스 스테이지, 자유 배치형 무대라고 아까 나왔던 거 무대가 별도로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관객석만 쭉 있고요. 따로 무대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블랙박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트러스트 스테이지, 또 다른 이름으로 오픈 스테이지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프로시니엄하고 아레나 무대의 특징을 결합한 것으로 무대가 객석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3면 또는 반원형으로 관객이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무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프로시니엄하고 아레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저기 앞에서 프로시니엄 우리가 봤잖아요. 프로시니엄. 그쵸? 이거와 그럼 아레나가 뭐냐? 아레나를 본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아레나. 여러분 아레나 많이 들으셨죠? 지금 이제 지금 어디죠? 고양시에서도 지금 이제 K-팝 하기 위해서 아레나 만들었잖아요. K-팝 아레나. 그러니까 아레나 같은 경우는 원형 무대예요. 아레나 스테이지. 이렇게 가운데를 두고 완전히 관객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좁아서 친근감과 소통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시니엄 무대보다 건축비와 무대 장치의 배제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아레나의 특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단점은 뭐냐면 무대 장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그렇겠죠. 요 가운데 이렇게 비어져 있으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공간 효율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연진의 뒷모습이 관객에게 노출됩니다. 그렇겠죠. 등장하고 사방에서 보기 때문에 뒷모습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프로시니엄은 앞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출 무대, 오픈 스테이지, 뭐 트러스트 스테이지, 오픈 스테이지 뭐 이렇게 불리우는 이 아이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무대가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그렇죠? 앞쪽으로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대에 대한 소개 지금 드렸으니까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지금 뭐 계속 프로시니엄만 나올지 아니면 다른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알아두시면 문제가 이런 문제, 무대에 관련한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66번입니다. 이벤트 계획에 있어 출연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출연자 관리에 관련된 거예요. 1.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연자 담당 스태프를 별도로 배정한다. 2. 출연자에게 필요한 시스템 및 특수 효과 장비 등은 출연자가 직접 준비하도록 하여 기획자의 리스크를 줄인다. 3. 공연팀이나 도우미 등은 오디션이나 면접, 영상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 검증 단계를 거친다. 4. 안전한 행사를 위해 출연자들과 사전 리허설 단계를 진행한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아이고, 어떤 걸까요? 옳지 않은 거. 네. 출연자들마다 이렇게 특수 효과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쵸? 특수 효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안개 내지는 뭐 연기, 물방울,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좀 특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출연자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출연자가 직접 준비하도록 한다? 절대 안 되죠.
네, 이거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답은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67번입니다. 이벤트 개최 지역 선정의 고려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개최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려할 요인으로 또 거리가 먼 것이에요. 이벤트 개최하는 지역, 장소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1. 개최 지역의 교육 수준. 2. 개최 지역의 이미지. 3. 개최 지역까지의 접근성. 4. 개최 지역의 시설 밀집성. 네, 이 문제는 몇 번 보셨던 문제죠. 네. 교육 수준, 네, 없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고요. 개최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중요하죠. 개최하는 도시가 되게 좀 뭐 우범지대가 많은 도시다. 뭔가 좀 위험한 지역이다.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접근성 좋아야 되죠. 많은 관객들이, 많은 뭐 참관객들이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시설 밀집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개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숙박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수송,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가 뭐 쇼핑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유흥, 뭐 오락거리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면 개최지로서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8번입니다. 시청각 장비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장비 설치를 기획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시청각 장비. 1. 무대. 2. 저작권 침해. 3. 내용의 시각화. 4. 설치 및 리허설.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장비하고 관련된 거예요. 저작권 침해는 이 부분은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장비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저작권 침해 부분은 아닙니다. 자, 69번 이벤트 리스크 관리 과정의 일반적인 순서로 옳은 것. 이 문제 그대로 계속 나왔죠. 네, 이 문제는 그냥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외우세요. 리스크를 식별을 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이거는 이제 리스크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어떠한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얘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본 다음에 직접 관리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자, 그 다음 70번. 이벤트 연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벤트 문제 되게 많죠. 네, 이벤트 문제. 연출 개념으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연출은 기획 단계에서 수립된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작업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참석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다. 2번, 연출 인력 구성은 보통 외부 연출 전문가 영입을 통해 진행하지만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자체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3번, 연출 작업에서는 무대 및 공간, 디자인, 콘텐츠, 현장 퍼포먼스, 시스템 운영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다. 4번, 연출 스태프의 구성은 이벤트 성격, 규모, 프로그램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이벤트 기획사, 협력사, 시스템 업체 소속 인력으로 구성된다. 자,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게 틀렸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틀린 것. 네. 1번은 이제 그 이벤트 연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보통 외부 연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자체 내부 인력 중심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중요성이 높거나 대규모인 경우는 반대로 전문가를 투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인 여러분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벤트는 직접 연출을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가 내가 이제 뭐 기획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행사의 어떤 그 특성상 좀 뭔가 좀 임팩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말 그 연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컨벤션 시설물의 안전등급 심사 결과 D등급일 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시기는 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문제인가? 네. 이 문제는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에코.
4년에. 문제가 뭐냐면요. 정밀안전진단이에요. 그래서 요거 표대로 보시면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단어가 좀 다른데 일단 A등급, BC등급, D등급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은 D등급 4년의 1회, 그 다음에 BC등급 5년의 1회, A등급 6년의 1회. 그런데 안전점검은 또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컨벤션 기획서 시험에는 안전점검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위기 특성에 따른 리스크 유형과 그 예시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위기의 특성.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아닌 것은 이거든요. 설명이 잘못된 것. 1. 폭발적 위기, 화재. 2. 즉각적 위기, 유언비어. 3. 점진적 위기, 노사분규. 4. 만성적 위기, 가십성 보도. 우리 상식선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폭발적 위기예요. 뭐 화재가 나거나 항공기가 추락했다라던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던가 이런 거. 근데 즉각적 위기, 유언비어는 즉각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발성 언론 보도라던가 환경 오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점진적 위기에는 노사분규, 소송 이런 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위기는 가십성 보도, 유언비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그냥 외우시고 여러분들 그냥 익혀두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7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교 행사의 종류는 개최 목적은 대회장 조직위원회 간부들과 참가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의의 분위기를 제고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개 본회의 개최 전날이나 당일 저녁에 하며 대회장이나 조직위원장 명의로 초청장을 미리 보내 모든 참가자들을 초대한다. 모든 참가자들을 초대한다. 네, 그리고 그러나 참석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통 칵테일, 뷔페를 제공하고 행사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다. 뭘까요? 1. 환영 리셉션, 2. 환송 파티, 3. 축제 한마당, 4. 갈라 디너. 네, 다 아실 거예요. 전날, 개최 전날 아니면 당일날 저녁에. 그쵸? 그리고 메뉴도 칵테일이나 뷔페로 가는 거죠. 뭐 갈라 디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거의 완전 정찬의 식사가 제공이 되죠. 그 다음에 갈라 디너의 어떤 키워드는 뭐 공연,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74번. 연회 초청장에 기재된 블랙타이에 해당되는 복장은, 네, 이 문제는 워낙 많이 풀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블랙타이는 고유의상, 캐주얼, 턱시도 혹은 정장, 평상복. 네, 그쵸. 다 알고 계셔서 이 문제는 이렇게 소개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75번. 골드블랏. 골드블랏이 제시한 성공적인 이벤트의 기획 과정. 이 문제도 그대로 나왔었죠.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고요. 골드블랏 뭐 하나도 보기조차도 좀 다르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평가, 조정, 조사, 연구, 계획, 기획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다 외우세요. 그냥 골드블랏 이벤트 기획 과정.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조사, 연구, 리서치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기획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요. 기획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 쓰시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 그 기획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네, 순서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76번입니다. 다음 중 전시회. 네, 전시회 문제인데요. 전시회 문제면서도 회의장 좌석 배치예요. 네, 이거는 그냥 회의 파트인데, 그쵸? 우리 회의장 세팅하는 거랑 같잖아요. 네, 설명으로 틀린 것. 1. 교실형은 원탁 배치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고 테이블이 있어서 참가자가 자료를 읽거나 필기할 수 있다. 2.
원탁 혹은 반원형 배치는 테이블에 동석한 참가자 간의 상호 대화가 용이하며 식음료 서빙에 편리하나 회의장 내 전체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은 제한된다. 4. V자형 배치는 교실형과 같이 대규모 단체 회의에 적합하며 모든 참가자가 비슷한 거리에서 연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연사의 강연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극장식 배치는 읽기나 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규모 단체 회의에 적합하며 메모할 수 있는 받침이 없을 수 있고 단체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네, V자형 아시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너무 그림을 이렇게 그렸나요? 네. 일단 교실형과 같이 대규모 절대 안 되죠. 그쵸? 소규모죠. 소규모. 네. 자, 그 다음에 7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시장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것. 전시장 안전점검, 그 다음에 관련되지 않는 것. 네. 1. 전시장 도면 확보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기본 구조를 파악한다. 2. 소방시설 및 응급시설을 확인한다. 안전점검. 3번. 편의시설 파악 후 참관객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4. 전시장 하중과 과적 전시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점검이 아닌 것은 뭘 것 같으세요? 네. 편의시설 파악, 안내판 설치, 안전점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전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 부분입니다. 3개 정도. 네. 그 다음에 78번 이벤트 기획을 위한 무대 및 시스템 파악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무대 및 시스템 파악, 시스템을 파악하는 거예요. 1. 확정된 연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무대 및 시스템 내용을 작성한다. 2. 행사장 자체 보유 시스템 장비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스템 내역을 파악한다. 3번 행사장이 고정식 무대를 보유한 경우 자유로운 연출 실행이 제한되고 무대 사용 비용이 추가되어 예산적인 면에서 불리하므로 해당 시설 사용을 지양한다. 4번 행사장 답사 및 실측 시 제작사 시스템 업체와 동반하여 행사장 내 시설을 점검한다. 네, 상식적인 선에서도 우리 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고정식 무대를 보유한 경우 고정식 무대라고 하면 왜 행사장 안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연출 진행이 제한되죠.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그 연출을 하고자 할 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무대 사용 비용이 추가가 될까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그걸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대 사용 비용이 추가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용 시설을 지양한다.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벤트 파티긴 하지만 컨벤션하고 관련된 이제 그러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컨벤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그 고정식 무대를 잘 활용해서 연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79번 전시장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네, 위기 관리, 위기 쪽이죠. 행동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 1. 먼저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한다. 2. 운영 사무국은 모든 운영 요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구급대원의 진입 통로를 확보한다. 3.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무조건 대기한다. 4. 구급에 동원되지 않은 운영 요원들은 참관객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걸까요? 네. 무조건 대기한다. 아니에요.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대기하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레이즈 레이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이거 문제 많이 보셨죠? 그대로 드레이즈 레이스 뭐였더라? 한번 찾아볼게요. Time of year, length of show, union, jurisdiction, move in, move out time.
드레이지 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운송, 수송하고 관련된 요금이죠. 예. 근데 이게 전시할 때 이제 필요한 이제 그 용어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전시장에 반입하고 반출하는 시간. 그러니까 왜 그 전시 부스가 들어오기도 해야 되고 전시 부스가 나가기도 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화물, 운송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 시간, 이 요금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문제 그대로 그냥 나왔었습니다. 출제됐었습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지금 1회 22년도 1회 문제 풀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뭐 풀만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저희 이렇게 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Q&A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2차 혹시 2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잘 보시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